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텔라루멘이 폭등하고 솔라나가 치솟고 리플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파이코인만 홀로 600원대 초반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요.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 말이죠. 지니어스 법안 통과 소식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환호했고 메이저 코인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2025년 2월 파이코인은 오픈 메인넷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5개 글로벌 거래소에도 정식으로 상장됐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이야말로 파이코인이 빛을 발할 때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이 불장의 파도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파이코인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가격이 안 오른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시장의 뜨거운 기대와 파이코인의 차가운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전략, 그리고 구조적 충돌에서 비롯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파이코인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말이죠. 2025년 7월 18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암호화폐 3대 법안에 최종 서명을 했거든요. 이날을 기점으로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회색지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거죠. 특히 핵심은 지니어스 법안이에요. 이 법은 모든 암호화폐를 성격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각에 맞는 감독기관을 배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증권이면 SEC가, 상품이면 CFTC가, 스테이블 코인이면 연방준비제도나 통화감독청이 담당하는 거죠. 이제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 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난 리플, 스텔라루멘, 솔라나 같은 미국 코인들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한 순간 자금이 물 밀듯이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법안은 통과되었고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왜 파이코인만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혹시 이 법안이 파이코인에게는 기회가 아니라 위기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 모든 암호화폐는 이제 2개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건 단순한 분류가 아니에요. 생존의 기로입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의 까다로운 감독을 받게 되고 복잡한 등록 절차와 투자자 보호 규정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거래소에서는 상장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반면 상품으로 분류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제도권 안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어디에 속할까요? 파이코인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보입니다. ICO를 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받지도 않았어요. 오직 채굴을 통해서만 파이를 배포해 왔습니다. 보유자에게 고정 수익을 약속하거나 배당을 주는 구조도 아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증권의 핵심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들이 필요해요. 네트워크가 완전히 탈중앙화되어야 하고 실제 사용 가능한 유틸리티가 존재해야 하며 운영 주체가 수익을 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이코인은 이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과도기 상태입니다. 코어팀의 운영 권한은 여전히 크고 유통량도 제한되어 있으며 거버넌스 구조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파이는 상품 분류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고 이 법안은 파이코인에게 가장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할 거예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리플과 스텔라루멘이 폭등했고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연쇄 상승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다릅니다. 기대했던 급등도 없었고 코어팀의 대회 활동도 급격히 늘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신중한 행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답답해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아갈 때 아닌가.
시장이 반응하는데 왜 우리만 조용한가? 하지만 이 조용함이 단순한 정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구조적으로 설계된 전략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파이코인은 현재 전 세계 23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활성화된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KYC 완료자만 해도 수천만 명, 생태계 참여 유저는 6천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미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닌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규모의 시스템에서 변화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동반합니다. 거래소 추가 상장, 유통 확대, 정책 변화, 하나의 결정이 미치는 파장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게다가 지니어스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미국 내 구체적 시행령과 감독기관의 세부 규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장을 자극하면 규제 리스크의 정면으로 노출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마이그레이션 제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픈 메인넷은 선언됐고 블록 탐색기와 지갑 시스템도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락업 해제 시점도 투명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왜 아직도 마이그레이션이 안 돼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전체 유저 중 아직 KYC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지 않은 계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어팀은 유동성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마이그레이션 제한을 단계적으로 조정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 제약이 파이코인의 시장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파이코인 현상이라는 말이 자주 회자됩니다. 분명한 호재가 이어지는데도 가격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 기이한 정체 상태를 두고 말이죠. 현재 파이코인의 시세는 600원대 초반, 좀처럼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유동성 부족이 원인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동량만으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유통 가능한 파이코인은 약 25억 개, 언제든지 전송과 거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해외 거래소 사용의 언어 장벽, 지나치게 낮은 시세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온체인 락업을 다시 설정하며 파일을 지갑에 묶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술적 락업은 해제되었지만 심리적 환경적 요인 때문에 실제 유동성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또한 파이코인은 오직 KYB 인증 거래소에만 상장이 허용되기 때문에 실거래 가능한 유저층이 현재로선 제한적입니다. 결국 시장은 존재하는 유동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러운 충돌이 사라지고 시장 가격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파이 보유자들의 심리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팔 시기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상당수 유저들이 장기 보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 나오는 파이의 양은 극도로 제한적이고 거래량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로 가격이 저평가된 것일까? 혹은 아직 진짜 가치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일까?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유동성의 역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파이코인 시세를 두고 사람들의 시선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금이 기회다 대 아직도 위험하다.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파이코인의 가치는 단지 보유 숫자가 아니라 실제 어디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용성, 실수요, 그리고 자유로운 유통성,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가격이 의미를 가지죠. 하지만 지금의 파이코인은 글로벌한 결제나 실사용보다는 내부 생태계 실험 단계에 가깝고 실수요 역시 거래소 매수보다는 커뮤니티 중심의 기대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KYC를 통과한 유저들조차 마이그레이션 지연과 제한된 거래소 환경 속에서 실제로 전송하거나 매도하기 어렵죠. 즉, 유통 가능한 25억 개가 존재하더라도 그 상당수는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시장에 놓인 파이의 양은 코어팀의 전략적 설계에 의해 계획적으로 제어되고 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희소성을 형성할 수 있지만 실제 수요와 공급이 충분히 충돌하지 못해 가격이 정상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들 속에서 지금의 600원이라는 가격은 과연 진짜 시장 가치일까요? 아니면 단지 제한된 유동성 속에서 만들어진 과도기의 숫자일 뿐일까요?
진짜 가치는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널리 쓰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이 다음 단계로 과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조용한 시간은 의미 없는 정체일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파이코인은 과도기를 지나 본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상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도, 자유로운 전송과 실사용 확대를 위한 기반도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춰 있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지금도 백서 개편과 구조 정비, 거버넌스 고도화, 생태계 앱 스튜디오 확대, 그리고 KYB 기준을 충족한 거래소 상장이라는 정확한 방향을 향해 조용하지만 꾸준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단기 급등 후 급락하며 사라졌던 것과 달리 파이코인은 시간과 신뢰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해 왔습니다. 빠르지는 않아도 정확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거래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아도, 당장은 많은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이 시간을 견디고 생태계가 더 단단해진다면 그 다음은 전혀 다른 세계일 것입니다. 법적 제도권으로 들어간 이 시장에서 우리는 더 이상 투기의 상징이 아닌 실제 가치를 가진 디지털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지금까지 묵묵히 기다려온 모든 파이오니어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다음을 믿고 함께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